네, 그러면은 참조, 포인터, 메모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터 부분, 이 C++ 뿐만 아니라 C++에서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일단은 메모리 관리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관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클래스 설계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마지막은 클래스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강의의 내용은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이고요. 뭐 변수의 인티저, 앰퍼센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 컨스트럭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포인터 이렇게 별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포인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하는 형태로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포인터가 좀 더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이제 특수한 포인터의 특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이 new와 이제 delete를 할 거고요. 우리 C에서는 melloc하고 그 다음에 free 이렇게 했었죠. 자, 이 melloc은 이제 여러분들 왜 melloc이냐? 메모리 allocation이니까 이제 melloc이고요. 교과서 범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9장에 C++ 저희가 수정을 안 해요. 9장에 이제 참조, 포인터,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가 이제 교과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참조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참조형은 객체의 다른 이름입니다. 영어로 이제 엘리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조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참조에 대한 것들 이렇게 생각해 해보죠. pass by refer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를 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조를 쓰는 거는 일단은 우리 그 로컬 변수에 대해서 자, 여기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로컬 변수에 대해서는 참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 참조를 사용하지 않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그 참조형은 형이 이렇게 있죠. 이 참조형은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를 이제 넘겨줄 때 좀 더 수월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수월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변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참조 변수는 메모리상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변수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변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티저 a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보죠. 자, 인티저 a라고 이렇게 할당을 했으면 우리 메모리 공간에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식별자가 이제 있고요. a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될 거예요. 이 공간에 보통 하게 되면은 어드레스라고 하죠. 주소를 부여할 겁니다. 0x 우리 했던 건 7fff에 뭐 어떤 주소가 이렇게 붙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소는 시작 주소죠. 그다음에 이 시작 주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티저 a라고 했으니까 공간 할당된
할당 공간을 생각해 보면 뭐 4바이트 만큼 할당을 할 거고,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을 생각해 보면 뭐 초기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여기다 인티저 b 이렇게 할당했으면 식별자 b가 되고요. 공간 0x7 ff인데 아마 요 위에 있는 거에 4만큼 더 이동해서 시작 공간이 나올 거고, 할당 공간 4바이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제를 조금 수정해서 b가 10이라고 했으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별자와 공간, 그 다음에 할당된 크기, 공간이 이렇게 하면 크기라고 보죠. 크기,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런데 참조형은 어떤 거냐? 자, 여기다가 인티저 앰퍼샌드에 c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해서 참조형으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식별자라고 하면 식별자 c가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 공간을 이제 부여해 줄 텐데, 공간을 부여해 주지 않고 그냥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공유하니까 주소도 동일하고요. 할당된 공간,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값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들, 식별자와 공간, 그 다음에 할당 크기, 값에 대한 개념들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만 연결한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바인드 한다. 바인드 한다는 게 묶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변수와 그 변수의 공간하고 이름을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일단 변수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참조형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참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조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변수로 참조형 변수가 그 해당되는 이름을 같이 이름을 다르게 해서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변수가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본 변수와 참조 변수 자료형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본 변수의 자료형은 인티저라고 하면 참조 변수의 자료형은 인티저의 앰퍼샌드 이렇게 붙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을 식별자만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변수의 이름 이게 식별자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스코어 이렇게 있고 인티저 자료형이고요. 공간 90이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 안에 값이 9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티저 앰퍼샌드라고 하죠. 이게 참조 변수의 이 식별자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참조형 변수의 값을 변환시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r스코어에다가 20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있는 공간에 20이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원본 변수의 스코어 값도 20으로 돼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공간을 공유하니까요. 스코어가 가리키는 공간의 값이랑 r스코어가 가리키는 공간이 같으니까 r스코어로 변경을 시키면 스코어도 변경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스코어를 변경시키면 r스코어도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참조 변수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참조 변수는 스코프를 벗어나면 변수가 소멸되죠. 그 변수가 소멸되는데 식별자가 소멸되는 거죠. 자, 변수가 소멸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참조 대상이 있죠. 참조 대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요. 이 대상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형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사라지더라도 원래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원래 변수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값을 이제 그 참조 변수가 바꾸면은 원래 변수도 값이 변화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참조형 변수가 소멸되면서 스코프를 벗어나서 이 참조형 변수가 소멸되면서 이 바인드가 끊기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그 변수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원본 그러니까 대상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로부터 참조형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참조형 변수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본 변수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로컬 변수에서는 의미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로컬 변수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할당된 순서하고 소멸되는 삭제되는 순서가 사실은 역순이에요. 스코프를 이렇게 지정하죠.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할당을 했으면 실제로 메모리 이 스코프를 벗어날 때 이 변수가 B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A가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택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B 팝하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A 팝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자, 원래 원본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참조형 변수를 보게 되면 항상 원본 대상은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조형 변수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원본 변수가 삭제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참조형 변수가 초기화되고 사용된다는 말은 원본 대상 변수는 계속 값이 유지된다. 그 공간이 유지된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거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스레드가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병렬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 실행하는 애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은 코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리고 그 코어에 스레드도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분할해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함수를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조 관계에 있어서 자칫 잘못 그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그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참조 관계는 중요한 게 한 번 정의가 되면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onstant rel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본 변수 이름이 스코어고 그 다음에 r스코어라고 참조 변수 이름을 지정했으면 요거는 소멸될 때까지 참조 변수가 소멸될 때까지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참조는 하나의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개의 참조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조의 값을 변경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본 변수에 const 한정자가 붙어 있으면은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본 변수도 cons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본 변수 사실 이 봐보세요. 변수라는 것 자체는 값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const 한정자를 붙이면 이 변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되죠. 항상 유지가 되는 값이죠. 자, 이 상수인데 이 상수를 참조형으로 앰퍼샌드로 참조형으로 받게 되면
이 받은 것도 참조형이 된다. 상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원본 변수에 컨스트 한정자가 붙은 경우에 있어서 참조 변수에서도 컨스트를 붙여줘야지만 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컨스트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스코어는 값을 변환시킬 수 없고 원본 태생이 상수니까 이 참조형에 있어서도 상수를 붙여줘야지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참조를 사용하는 것은 자, 여기 서로 다른 스코프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로 다른 스코프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대표적인 게 함수고요. 함수의 호출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스코프를 뭐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같은 스코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티저 a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티저 $b는 a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스코프 내에서만 b가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 스코프 내에서는 a가 사용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a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 유효하잖아요. 스코프에. 그래서 이 서브 스코프에서도 a가 유효하기 때문에 참조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컨트롤 루프가 바뀌는 펑션 콜에 있어서 참조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펑션에 다가 a 이렇게 넣어주면 그리고 이 펑션 전제 조건이 이 펑션의 파라미터가 참조형인 거죠. 그래서 a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말대로 a의 공간은 유지하면서 식별자만 새롭게 생성을 해서 바인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pass by reference가 중요하고요. return by reference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return by reference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한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pass by reference는 함수 호출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C++잖아요. C의 기본적으로 C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전부 다 가지고 오면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들 혹은 뭐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들이 C++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C 문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전역 함수와 같이 함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참조형을 주게 되고 그 참조형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 처리가 되는 것은 참조형을 받았으니까 호출해주는 그 원래 위치에 변수를 할당해 놓고 그 변수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조형 변수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좀 예제 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티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에 a 요거 앞에서 있었던 예제인 거죠. 이고 그 다음에 void 펑션에 인티저 자 요거 지워 볼게요. 레퍼런스에 뭐 b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a 요 파란색으로 여기 써보죠. 인티저 a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이 a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a는 식별자고요. 식별자. 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펑션 a를 하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해석을 할 때 a를 값으로 변환시키죠. 값으로 변환시켜서 펑션으로 집어넣죠. 근데 여기서는 이 포멀 파라미터를 보니까 참조형이에요.
참조형은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B라는 식별자를 만들고요. 공간을 가리키는데 그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 펑션을 호출해 줬을 때 넣어준 아규먼트가 지금 변수 A였죠.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에다가 20 이렇게 딱 넣으면 그러면은 연결되고 코드가 실행될 때 여기 20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pass by reference는 의미가 있어요. 함수 호출을 할 때 값의 복사에 의한 그 비효율성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return by reference 이 부분 있죠? 이 return by reference는 로컬 변수를 리턴할 수도 있죠. 에 반환.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펑션 내에서 이 펑션의 스코프 내에서 할당된 변수는 다 로컬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 호출이 끝나면 자, 인티저 b라고 자, 예제를 새로 쓰죠. 인티저 레퍼런스의 foo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티저 c 하고 return c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인티저 c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return c 했으니까 타입을 볼 건데 타입이 인티저 레퍼런스래요. 인티저 앰퍼센드래요. 그러면은 로컬 변수 c의 공간을 이제 반환해 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코프를 벗어나는 순간에 얘 공간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조로 전달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전달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호출하는 함수 쪽에서 호출되는 함수 쪽으로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그 함수의 커뮤니케이션인데 호출하는 함수 쪽에서 호출되는 함수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오브젝트 요거를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오브젝트는 우리 객체 그러니까 인스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포함하고요. 뭐 인티저와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들도 다 속하는 거고요. 함수 쪽에서 호출되는 쪽으로 전달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간이 이 호출되는 함수에서 원래 인티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값을 복사해요. 그런데 참조로 하게 되면 공간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식별자만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값으로 전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값에 의한 전달은 비효율적입니다. 일단은 그 넘기는 값의 크기가 적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설계하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넘기게 되면 그러면은 복사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복사 비용 때문이라도 이제 그 같은 공간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있습니다. C에서는 불가능했는가? 근데 답은 아닙니다. C에서도 가능합니다. C에서 가능한 게 뭐였냐면 포인터로 넘기는 거죠. 자, pass by reference인데 그 referencing 하는 방법이 포인터로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포인터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포인터만 쓰면 되잖아요. 말고 왜 참조형인가 죠. 자, 이거는 사실상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학에 대한 문제예요. 자,
참조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직관적이에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참조형을 쓸 때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월하다 해서 첫 번째는 직관적이다. 자, 두 번째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 직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참조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넘겨주면 그러면 그 변수 공간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터형으로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변수를 넘겨서 공간을 공유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소를 넘겨줘야 돼요. 주소를 넘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를 넘기는 거죠. 주소를 넘겨주고 그 주소 값을 쓰던지 아니면 주소 값에 그 주소의 공간에 값을 쓰던지 아니면 값을 읽어올 때 항상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를 붙여야 돼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넘길 때 이 함수 호출이죠. 함수 호출 시 넘길 때 항상 변수의 주소를 넘겨야 돼요. 이 주소는 변수의 이름 앞에 앰퍼센드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수를 쓸 때 호출되는 쪽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아스테이크를 붙여서 주소에다가 아스테이크를 붙이면 indirect access가 되죠. 간접적으로 참조하게 돼서 그 해당되는 공간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변수를 이름만 딱 공유하게끔 한다 생각하고 공간을 이제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참조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나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도 뭐 사용 가능했고 C에서 가능하다면 C++도 가능합니다.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C++에서 보면은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pass by value, pass by reference인데 reference 타입을 쓰든지 아니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 생성자에서의 참조형인데요. 자, 이게 중요해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면 파라미터를 동작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수 그 void에 foo라는 함수에 integer a라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여기서 준 파라미터 integer a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생성이 됩니다. 자, a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foo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a라는 변수가 생성되고 이 변수는 이 foo 안에서만 자, foo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죠. 자, 그래서 생성하고 foo에다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쓰면 생성과 동시에 3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생성을 해준다 인데요.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그냥 정의되어 있는 대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카피 컨스트럭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자, 카피 컨스트럭터는 어떻게 하냐면
생성과 동시에 할당하는 거죠. 자, 이 할당하는 건데, 이 할당 초기화,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생성과 동시에 할당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카피 컨스트럭터에서 참조형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클래스 대문자 A 이렇게 해보고요. 자, 생성자 이렇게 해주고 A에 스몰 a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인스턴스에서부터 자, A 인스턴스를 새롭게 생성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사 생성자로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A에 스몰 a 이렇게 있죠.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foo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 파라미터를 새로 생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성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수한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한 함수니까 함수인 거죠. 이 함수가 호출될 때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를 생성을 합니다. 자, A라는 거를 생성하려고 보니까 또 생성자가 또 호출되죠.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자, 생성이 또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파라미터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생성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 컨스트럭터가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해주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대신에 여기서 파라미터를 생성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죠. 자, 여기다 앰퍼센드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참조형 변수와 원본 대상 변수는 서로 다르다. 그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클래스 A가 지금 원본 변수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정의한 것처럼 레퍼런스로 가져온 거는 지금 다른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으로 앰퍼센드를 붙여가지고 참조형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 클래스 A 인스턴스를 넣어줘서 초기화해주는 카피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우리 다시 호출되지 않게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호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호출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카피 컨스트럭터에 기존의 변수를 넣어줘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 변수를 생성하는 순간에 그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순간에 카피 컨스트럭터가 또 호출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돼서 무한 루프에 빠지더라.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참조를 리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보통 변환해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클래스 인스턴스 자체를 넘겨야 되니까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주의사항은 얘기한 것처럼 매개 변수 혹은 지역 변수의 값을 참조로 리턴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스코프를 벗어나게 됐을 때 메모리 공간이 삭제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조 매개 변수, 정적 지역 변수들은 참조로 리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정적으로 할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공간은 이미 할당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이름만 다르게 해주니까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변수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변수들에 대해서 리턴 해주게 되면 그러면 원래 해줘야 되죠. 자,
받아내게 됐을 때, 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이미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적 지역 변수든 아니면 클래스 인스턴스의 변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인데요. 오늘 강의는 일단 참조형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